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의의 주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 아메입니다. 예. 자,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예, 근데 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예. 이때까지 우리가 뭐 더 나은 삶 안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기회가 없거나 또는 스스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희망 또는 기회, 힌트 이런 것들을 좀 얻어 가시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금방 그 표지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아메이를 만날 당시에는 99년도입니다. 예, 대학교 3학년 휴학 중이었고 나이는 26살이었어요. 그 당시 PC방 알바생이었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렇게 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가난을 끊을 수 있을까?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늘 이런 의문에 빠져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휴학하고 PC방 알바를 하면서도 알바 한 개만 한 게 아니라 새벽에는 새벽 세차, 또 PC방 알바 끝나고 나서는 저녁에는 과외, 밤에는 과외. 이렇게, 돈을 벌어서 생활을 했어야 되고, 불투명한 미래를, 항상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PC방 사장님으로부터 아메이를 들은 거예요.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은 PC방 사장님이십니다. 지금에 와서야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지만 그 당시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줬을 때는 우리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요. 옆에 또는 여러분한테 이걸 들으시라고 알려주셨던 그분에는 참 부담스럽죠, 그죠? 예, 난데없이 아메이는 왜 나한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아메이는, 이거는 그 다단계 같고, 뭐, 이렇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약간의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 왜 하라 그러냔 말이죠. 그리고 네가 하는 것도 탐탁치 않고요. 예.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바할 때 사장님께서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시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알려주시나 싶었어요. 근데 저희 사장님이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예, 한 3개월 정도 알려주시면서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제모야, 너 다니는 학교 도서관 가서 아메이 관련 책,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책 3권만 읽어봐라. 그래도 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나한테 다시는 얘기 안 할게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운명처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그래도 명색이 국립대 도서관인데, 국립대학 도서관에 내가 알고 있는 다단계, 물건 파는 것 같은 이런, 어, 일에 대한 책이 왜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근데 거기까지만 들었으면 그냥, 아우, 예,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뒤이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내가 학교 가서 확인해 보면 금방 뽀록날 거짓말은 하진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랬으면 서울대 도서관에 있다 그랬겠죠. 못 찾아보게. 그래서 그게 호기심에 이끌려서 다음날 도서관을 갔고요. 학교 도서관에. 도서관에서 1층 검색대에다 검색을 하는데 아메이 한 칸 띄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하는데요. 글쎄 수백 건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 3층 경제 경영학 코너에 있다 그래가지고요. 올라갔어요. 주식 코너 지나서 부동산 코너 지나서 네트워크 마케팅 코너가 따로 있고요. 두 책장 빼고 키 꼽혀 있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서적을 보고 제가 제 의심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이라고 써져 있는 책을 3권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읽기 시작했고요. 한 권 다 읽고 2권째 읽기 전에 제가 암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걸 왜 안 하지? 이런 일 같으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지?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고요.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한번 알아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한 달 정도 이런 미팅, 또 강의, 책, 오디오 같은 것들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저도 짱구가 아니고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알아봤던 아메이는 안 할 이유가 없었고요. 진짜 이 아메이, 제대로 해본다면, 돈 들어가는 일도 없고요. 내가 써보고 좋은 거 자랑하는 일이 사업이 되고,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다. 그러길래 1년 정도만 해보자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됐던 아메이가 졸업할 때쯤에는 아메이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취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제가 200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제 친구들이 대기업 취직하면 150만 원 받을 때예요. 그래서 취직할 이유가 없었고요. 지금까지 아메이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아메이를 통해서 경제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아메이 그리고 제가 알아봤던 아메이들을 한번 쭉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원해서 살아가지만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지는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기회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 또는 힌트들이 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요, 왜 사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인간 행동의 근원은 딱 하나랍니다. 예. 그 사람이 직장을 옮기든, 여행을 가든, 일을 그만두는 거든, 뭘 하는 거든, 인간 행동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결국에 하나라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행복이랍니다. 동의하시죠? 네, 누구나 행복하려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행복이, 파랑새처럼 행복하려고 사는데 나는 지금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잘못 산 건가? 예,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려고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행복도는 제일 꼴찌라는 거 아시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인은 항상 삶의 만족도가 꼴찌가 나와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죠? 예, 이런 얘기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근데 어떤 한 기자가 집요하게 이런 조사를 했어요. 안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안 행복하냐? 이런 어떤 삶의 부분별 만족 지수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36가지 항목을 가지고요. 당신은 왜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교육이 부족하냐, 우리나라가? 환경이 안 좋냐? 시민 참여가 부족하냐? 치안이 부족하냐? 일자리가 부족하냐? 쭉쭉쭉쭉 소득, 환경, 건강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딱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점수가 쏙 낮은 부분이 하나 나오죠. 어디죠? 소득이에요, 소득 바로.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때문에 힘든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맞아 하시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1년에 한 번씩 그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란,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매년 있잖아요. 이런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예. 올림픽은 알죠?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 월드컵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 아시죠? 예. 근데 이런 건 잘 몰라요. 관심이 없거든요. 예. 근데 세계경제포럼이라고 매년 세계 경제 문제에 관해서, 세계 석학들,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 그리고, 대기업, 그러니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수장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또 기업에 반영을 하고 나라의 정책에 반영을 하거든요. 올해도 역시나 5월 달에 세계경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자, 근데 이 세계경제포럼에서요, 놀라운 어떤 이슈들을 발표를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글로벌 리스크 10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올해 5월 달에요. 예, 2022년 5월 달에. 그 10가지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향후 10년간 세계적 규모의 가장 큰 위기 순위를 1등부터 10등까지 매겨봤더니만, 자,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2년 반, 3년 겪고 나니까, 야, 이거 다시 오면 안 되겠다 싶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경험했던 그 코로나 전염병도 6인데요. 5위가 뭐냐 하면 바로 생계위기라는 겁니다. 역시나 돈 문제인 거죠. 빈부격차는 너무 심해지고 있고요. 미래에 대한 준비, 경제적인 어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분들로 인해서 세계 인구의 상당수 많은 인구들 때문에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죠. 자, 이렇듯 경제 문제는 인류의 최대 문제, 난제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전과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사를 한번 보면 그 관심사도 되게 많이 변했어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요, 2019년도만 해도 욜로 라이프라든지 자유라든지 워라벨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이런 행복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소비자 관심도에. 근데 코로나를 딱 겪고 나니까 싹 사라졌어요. 이런 말들이. 돈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경제 문제가요. 자, 가장 큰 글씨가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자, 보세요. 미래 준비.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직시한 거죠. 왜? 경제가 불확실하거든요.
야, 잘 나가던 가게가 갑자기 힘들어지고 잘 나가던 직장이 문을 닫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안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수익 다변화,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재테크, 돈을 굴려봐야 되겠다. 소득의 변화, 내가 지금 버는 돈을 다른 방법으로 좀 벌어봐야 되겠다. N잡너, 하나 일 갖고 안 되겠다. 두 개, 세 개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관심사로 떠오른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은요, 월급만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직장인의 절반이 투잡, 쓰리잡을 띱니다. 그죠? 공감하시죠? 요즘 뭐 N자, 저도 저와 함께 하는 이제 아미 사업 같이 하고 있는 그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는 5잡도 있어요. 5잡. 예. 그 중에 하나가 아미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20, 30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평생 직장은 이제 더 이상 없어졌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 있잖아요. 직장에 잘 다니고 있어서 월급이 잘 나온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거든요, 사실. 예.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이슈가 되었던 그 롯데 계열의 그 푸르밀 사태. 예.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예. 이 잘 나가던 그 여러분들 그 식료품 기업이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그 검은콩 두유. 예. 그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360명에 달하는 전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예. 11월 말부로 회사를 접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점심시간 그 문자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예, 연말에 월급 받아서 월급 모아서 집도 늘려야 되고 연말에 보너스를 좀 받으면 아이들 등록금에 좀 보태기도 하고 이럴 꿈에 부풀어 열심히 직장 생활하던 직장인이 갑자기 360명의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야, 이건 경제적 살인이죠, 살인 사실요. 그래서 지금 뭐 그 푸르밀 노조랑 뭐 이렇게 롯데 이 회장 사장이랑 뭐 회의도 하고 뭐 협상도 하고 한다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폐업 신고의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예. 비단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대구만 해도 지금 희망퇴직 받고 있는 회사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예. 잘 나가는 대구에 10위 안에 들은 그러니까 그 중견기업들이요. 어, 직원들을 그 희망퇴직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쫓아내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신분만 바뀌는 거예요. 정직원에서 임시직으로요. 예, 이게 지금 대구에만 해도 몇 개의 중견기업이 희망퇴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나 수백 명이나 되는 수천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직장이란 건 나의 수입원을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칼자루를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직장이 참 평생 직장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10년, 15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지금에서야 그게 말로 체감되는 시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자영업은 어떠냐는 거죠. 직장? 그래, 직장 난 그만두면 뭐 잘리면 뭐 모아놓은 돈으로 자영업하면 되지. 이러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지옥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참여해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나 직장 그만두면 자영업 하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콧방귀 끼시죠, 여러분들. 그죠? 가소롭다는 식으로. 예, 왜요? 네가 이 어려운 걸 안 해봐서 그렇다. 나는 직장 어디 있으면 가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는 사실요,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임대료요. 예, 자영업 힘든 이유. 또 하나는요, 경쟁이죠, 경쟁. 예, 사실, 10개의 자영업이 창업을 하면 5년 이내에 폐업하는 확률이 8개가 폐업한다 그러잖아요. 나머지 1개가 평균적인 수입을 유지하고요. 1개가 돈을 번답니다. 5년 정도 지나면. 근데 그 평균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1개 정도가 대부분이 자기 건물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건물요. 예, 자기 건물에서 하지 않으면 임대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나라 중에서 특히 높거든요. 이 도표를 좀 보시면, 앞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은 지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더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죠.
왔다리 갔다리 그 경계선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선진국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에 즉슨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자영업의 3분의 2는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간다라는 말의 숨은 뜻 하나는 다른 뜻은 우리나라 자영업의 3분의 2는 망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면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들 순서대로 쭉 보시면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IMF 구제 금융을 받고 파산까지 한 나라들이에요. 그죠? 자영업 비율이 높죠. 선진국 보세요. 선진국의 자영업 비율이 거의 10%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4%거든요. 여기서 10%대로 들어와야지 선진국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뭐 물 떠놓고 자영업자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트렌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영업이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건 너무 무모한 짓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내 건물이 있다면 거기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다 바로 채우면 되니까, 내 건물이라면요.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렇듯 직장도 마찬가지, 자영업도 마찬가지. 이렇게 힘든 시기가, 이 힘든 리스크가 우리에게 두 개가 닥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죠.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업을 유지시키기가 힘든 이 시기에 또 하나의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노후 파산, 노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노인 빈곤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일본에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 파산이라고요. 예, 다큐멘터리라도 나와 있고요. 이걸 본따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노후 파산 다큐멘터리 했었죠.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극명하게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해 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요즘에 파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셔가지고. 근데 이 파산을 하는 사람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 65세가 됐는데 파산을 한다. 어떠실 것 같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재기의 기회가 없습니다, 아예. 자, 근데 이렇게 노인들이 파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가.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돈을 버는 시기보다 돈을 쓰는 시기가 더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평균 30대에 취직을 해서 50대에 퇴직을 합니다. 20년 벌어서 수명은 얼마입니까? 100세까지 산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87세. 그럼 37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20년 벌어서 37년을 살려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노후 파산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요.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병치레. 노인이 되면 다 아픕니다. 아픈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연간 진료비가 360만 원이 나오거든요. 예. 우리나라 노인들 노령연금 얼마 나옵니까? 30만 원? 뭐 50만 원 부부 같으면 그렇게 나올 건데 병원비로 다 쓰는 겁니다, 지금요. 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요. 뭐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200만 원 연금 받으신다 하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병원비 들어가는 거 상당히 큰 부담일걸요. 예, 근데 이건 평균이고요. 이거보다 더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후에 건강하지 않은 노후는 최악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파산원의 3번째가 참 재밌습니다. 예, 저도 여기에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성인 자녀가 있으시면 그 자녀를 1년 키우실 때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2년치가 날아간답니다. 예, 저희 집에도 20대인데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 못한 자녀 하나 있거든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거. 예, 대학 졸업까지 키우는데 3억이 들었는데 얘가 독립해서 나가면 다행인데 독립을 안 해요. 예, 집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한 명당 최소한 100, 200원 들어가요. 그 감당 안 되는 거죠. 그걸 부모가 감당하고 있다면 부모의 노후를 깔가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파산 원인의 3번째입니다. 자, 이런 3가지 원인으로 노후 파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3가지 리스크,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이후에 3가지 리스크, 직장 리스크, 자영업 리스크, 노후 리스크. 어떻습니까?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더 이상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는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때까지 돈을 벌었던 방법, 그리고 내가 일해왔던 경제 활동에 대해서 관점의 전환이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노동해서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력이 상실되고 노동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이 시기에는 그 노동으로 남은 삶을 지속시킬 수가 없는 시대에 와버린 겁니다. 내 부모님은 또는 나는 또는 내 주변 사람은 직장생활 잘하면서 준비해서 지금 잘 살아오는데 라는 분도 가만히 보면 노동 수입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노동 수입을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투자를 했거나 자산소득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결국. 자,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강조해왔던 노동소득, 그리고 새롭게 삶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행복하려면, 어떤 시간적 자유를 누리려면,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요즘 뜨고 있는 자산소득. MZ세대들이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을 많이 외치는데, 노동소득을 외치지 않습니다.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빨리 자산소득을 만들어서 내 노후에 노후자금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경제 리스크, 돈 문제에 휩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노동소득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경제활동, 우리의 수입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시작인 거죠. 어떤 게 더 안정적입니까? 말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노동에는 한계가 있죠. 내가 못할 때가 옵니다. 내가 못하지 않아도 하지 마라 그럴 때가 옵니다. 내 노동을 사고 있는 사람. 근데 자산소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이거 내 거죠, 내 거. 그래서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이 이야기가, 이 말 한마디가 참 많이 와닿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이걸 한번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라는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라는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산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노인이 될 때가 되면 더 이상 노인이 돼서 할 노동을 할 곳이 없습니다. 요즘에 전부 다 자동화하고 무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박스 주면 된다. 박스조차도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에서 개발해낸 게 물에 녹는 포장지를 개발했어요. 이제 박스 쓸 일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집집마다 박스 문제 아닙니까? 처치곤란해져 많이. 근데 그거 집에서 물에 수돗물에 싹 이렇게 하면 다 녹아버려요. 그럼 밖에 버릴 일이 없고 굉장히 좋겠죠. 친환경적이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못 주워요. 이제 줄 박스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진짜 내 노후에, 아니면 내가 파이어를 하고 싶어, 이런 은퇴를 하고 싶다면 1번을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기본권을 보장받으려면 생활비 정도가 평생 나오는 자산을 만드시면 됩니다. 캐시플로우를요. 그죠? 생활비 정도가 평생 나오는 자산, 캐시플로우. 만약에 내가 200만 원 정도면 된다. 그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면 된다. 300만 원. 요 정도 가장 기본적인 걸 1번 해결하셔야 됩니다. 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1번 정도는 해결이 되셨네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에 최소한의 기본권만 보장받으면서 살기는, 행복이란 걸 추구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나는 2번,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다면 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소득이 필요한 거죠, 캐시플로우가. 그거는 뭐 각자 다를 겁니다. 꿈의 크기만큼 5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2000일 수도 있습니다, 월. 근데 반드시 2번을 하기 전에 1번이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 하나 드리는 거죠.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보장받으려면 생활비 정도가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28살에 아메이를 통해서 1번을 해결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저는 1번을 이미 해결했습니다. 아메이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지금은 아메에서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이 아메인 겁니다. 1번을 해결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2번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의아하실 분도 있습니다. 야, 아메이 그 물건 파는 게 그거 어떻게 자산소득이 되냐?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물건 파는 건지 알았고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지 알았고요. 이런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메이를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할 수, 그러니까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장벽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조금 내려놓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아메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는 많거든요. 오늘 같은 이 시간도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아메이가 그럼 도대체 어떤 원리길래 1번과 2번에 해결된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납득 가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메이 원리부터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메이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소비자인데요. 뭔가 물건을 사거나 생필품을 사거나 상품을 살 때 공장에서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팔지도 않고요. 어딘지도 모르고요. 반드시 중간 유통과 광고라는 정보를 통해서 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십니까? 그죠? 자, 근데 중간 유통과 광고가 많으면 이게 소비자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 이거 분명히 실입니다. 돈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분명히 비싸게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유통과 광고를 없앤 회사가 63년 전에 없앤 회사가 아메이입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득이 되는 회사 맞네요. 그죠?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 유통과 광고가 줄었기 때문에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돈으로 뭘 했냐면 아메이가요. 원가를 높여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메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더라도 제품은 좋다는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으시죠. 아메이에 대한 평가 중에 빠지지 않는 건 제품이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그런데 다 단 게 아니야. 이런 어떤 뒤에 부가가 붙긴 하지만 제품이 좋다는 소리는 다 하죠. 그게 원가를 높였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가가 높으면 소비자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 그 득이잖아요. 그죠? 그 소비자한테 좋은 회사 맞아요. 예. 자, 근데 원가를 높여서 소비자한테는 득이 됐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별론 거예요. 왜요? 광고를 안 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러 오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요, 아미가 고민한 거죠. 와, 그러면 우리 제품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올커니 딱 좋은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예요? 우리 제품 써주시는 소비자들이 딱 여기 딱 맞다. 적합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통과 광고가 없어도 되겠네. 우리 제품 좋아서 써주시는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좋은 걸 여러분들 주변에 자랑하고 공유하고 연결하고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준 거죠. 그리고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가 져주겠다는 겁니다. 회사가요. 써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발라보고 마음에 안 들면 석 달 안에는 저희한테 갖고 오시면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써보고 좋은 거 있으면 자랑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 석 달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아메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을 100% 만족 보증 제도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와, 이렇게 시작된 게 바로 아메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간 유통과 광고가 없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광고한 사람들이 아메이 와서 제품을 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광고해 주신 만큼 줄어든 유통비와 광고비 35%를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노력만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예?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는 행사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써보고 좋은 거 나만 쓰겠어 하면 쓰시면 돼요. 권리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는 권리를 줬기 때문에 나는 그 권리를 한번 써볼래, 행사해볼래 자랑하시면 이분들이 아메에 와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퍼져나가는 게 내가 자랑한 누군가가 그 친구가 또 친구한테 자랑하고 그 친구가 또 친구한테 자랑하고 내가 아메에서 떼다가 파는 방식이 아니라 그거는 판매죠. 그건 영업이고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면 노동소득이잖아요. 그런 방식 아니고요.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제품을 사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아메이에서 제품 한번 샀어봐. 회원가입해서 쓰면 누구에게나 점수를 잡아주고 캐시백을 돌려줘. 너도 써보고 좋으면 자랑하면 돼. 그럼 너도 그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다가 몸이 아파서 1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어요. 그럼에도 상관없이 내가 연결하고 공유했던 자랑했던 이 소비자들은 아메이에 와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아메이에서는 매출이 발생하고 나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어든 유통비와 광고비를 나한테 역시나 매달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퍼져나가는 방식이 꼭 인터넷처럼 네트워크처럼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바로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이 되는 겁니다. 예, 꼭 유튜버처럼 인플루언서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어요. 올려놓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영상을 제작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한번 올려놓으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쉬는 동안에도 내가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그 영상을 보고 구독자가 늘고 그 다음에 조회수가 늘어서 구글에서는 나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같은 방식인 거죠. 예. 요즘은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만이 자산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도 이제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이해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 자산이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일 자기 개발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신사임당도 자신의 유튜버를 팔았죠. 그 170만 구독자인가? 30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뭘 파는 겁니까? 아이디를 넘겨준 건데, 아이디 하나를 넘겨준 건데 돈을 30억 줘요. 그럼 그 아이디는 왜 30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170만 명이라는 구독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수십만, 수백만의 그 팔로우를 가진 사람들은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메이 네트워크 마찬가지죠. 내가 연결시켜 놓은 이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자산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자산처럼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걸 조금만 제가 개인한테 한정시켜 볼게요. 우리한테. 우리는 누구나 생필품을 씁니다. 그죠? 이 생필품을 기존에는 습관적으로 마트나 인터넷몰 같은 데서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소비가 누군가의 수입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광고를 하는 이 광고하는 광고 모델들도 돈을 이만큼이나 받습니다. 예, BTS 같은 경우 620억을 받는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 모델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주기 싫은 거예요, 저는요. 예. 그리고 이게 소비자한테 결코 득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똑같은 걸 아메이에서 팔아요. 품질은 더 좋고요. 예. 근데 여기서 바꿔 쓰시면 나의 소비가 우리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4가지 혜택도 드려요. 예,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드리고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이내는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환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삼성 제품 오래 썼다고 삼성 대리점 권리 안 줍니다. 근데 아메이는요,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시고 쓰시는 모든 소비자 회원에게 여러분도 자랑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메이가 처음부터 생각했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마케팅 방법인 겁니다. 마케팅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이 권리를 활용하셔가지고 많이 연결시키면 연결시키는 데 따라서 그 연결시킨 만큼의 연결고리를 네트워크를 여러분의 권리로 인정해서 소득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아메이 사업이라는 명칭의 원리고요. 예. 그래서 결국요. 여러분이 어떤 소비가 유리한 건지 어떤 게 나한테 득이 되는 소비인지 선택하는 게 그냥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나는 그래도 여기 쓸란다. 쓰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 있네. 누구나 뭔가 행복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그 대부분의 문제는 수익에서 일어나는데 나도 추가 수익이 필요하고 자산소득이 필요한데 이게 좋은 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설명으로 뭐 하려면 하루 종일에도 끝이 안 날 거고요. 제가 짧은 아메이의 영상 하나 1분 3초짜리 보여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글씨를요.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릴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네, 어떻습니까?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님. 예.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영상은 아메이의 홍보 영상입니다. 아메이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런 제품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메이고요. 지금은 요즘 이제 ESG라 그래서 요즘 그 경영의 화두죠. 환경, 사회, 그 다음에 기업의 투명성. 이래가지고 이런 ESG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이제는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런 ESG 경영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는 회사는 돈이 그 상품의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얼마든지 쓰겠다라고 MZ 세대들 조사를 하니까 설문조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각계 언론이나 그 다음에 대학의 연구소,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아메이를 직접 찾아와서 아메이의 ESG 경영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연구하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답니다. 왜요? 이때까지 기업들은요, 구호만 있었지 실천이 없었대요. ESG라고 지금 이제 경영의 화두인데 직접 실천하고 있는 회사를 찾기가 힘들답니다. 근데 아메이는 뭐 원래 63년 전부터 이런 걸 해왔잖아요. 그죠? 환경 친환경적이었고 아주 투명하게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한번 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이 ESG 경영으로 아메이가 종합 대상을 받았습니다. 종합 대상. 이 기사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한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ESG라고 경영이라고 뭐 네이버나 검색에 그 기사 같은 걸 검색해 보시면 너무너무 자세히 잘 나옵니다. 원래 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이.
예, 얼마나 친환경적이고요. 사람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제품인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다른 기회들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미 뭐 아메이는 환경기업이라고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좋은 제품들 쓰기만 해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사실 환경을 실천한다고, 환경 보호를 실천한다고 하지만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일들이 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제 하나를 쓰더라도 친환경 세제, 아메이 세제를 쓰고요. 예. 뭐 용기 같은 것도 아메이는 다 재활용이 되는 제품들이니까 이런 것들, 식품을 하나 먹더라도 건강하게 만들어진 재생농업으로 만들어진 이런 식품을 먹는 거, 이런 것들 하나가 우리 환경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요 이제 내가 바꿔 써보는 겁니다. 딱 이겁니다. 아메이는요. 바꿔 써보고요. 치약도 써보고 샴푸도 써보고 비누도 써보고 써보다 보니까 우리 집 가정에 한 달에 한 20만 점 정도 제품이 이렇게 점수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딜 가도 제품을 쓰다 보면 점수를 쌓아주는 방식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점수가 20만 점 쌓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아메이는 가격이 있고 점수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 사면 6,000점, 20,000원짜리 하나 사면 12,000점, 이렇게 약 한 60% 정도의 점수가 잡히는데요. 그 점수를 오늘은 이 나누어서 막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점수랑 돈이랑 같다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20만 점이 왼쪽 표에 의하면 3% 보너스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6,000원의 보너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지금은 나 혼자 바꿔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 바꿔 썼기 때문에 줄어든 유통비용만큼 6,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자, 근데 아메이는 점수를 잡아주는데 어떤 점수까지도 잡아주냐 하면 내가 바꿔 쓴 나의 점수, 내가 소비한 점수 플러스 내가 이제부터는 써보고 좋으면 자랑하고 연결할 거 아닙니까? 연결과 공유를 통한 점수도 나의 점수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돼서요. 내가 A라는 친구와 B라는 지인한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만 A도 자기도 회원가입해서 앱을 깔아서 형님 나도 이걸로 주문해 볼게요. 아메이 괜찮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A도 아메이를 통해서 제품을 사쓰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사는 방식이 아니죠. 아메이에서 사는 겁니다. B도 역시나 아메이를 통해서 제품을 사쓰기 시작했습니다. 단 이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서 제품을 쓰실 때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아메이는 이미 그 아이디 속에 추천은이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연결과 공유를 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메이는요. 네, 그런 방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A도 아메이를 통해서 20만 원, B도 아메이를 통해서 20만 원 제품을 바꿔 썼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메이를 통해서 20만 원. 자, 근데 우리는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메이를. 우린 추천인이라 그러고 스폰서라 그럽니다. 예, 스폰서도 아메이를 통해서 제품을 바꿔 써서 20만 점 정도를 바꿔 썼습니다. 저한테는 PC방 사장님이신 거죠. 자, 그래서 각자가 아메이를 통해서 제품을 소비했습니다. 예, 이럴 경우 누가 이 중에서 캐시백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예.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 본인이 한번 찍어 보십시오. 예. 저는 처음에 이 스폰서라고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쌓아준다니까 점수가 제일 많잖아요. 80만 점. 그리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위에 있으면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왜 아메이가 다단계 같으니까. 그죠? 근데 틀렸다더라고요.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왜 아니지?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폰서가 수입이 제일 많지 않습니다. 예. 아메이는 보너스를 나눠주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입니다. 유튜브 일찍 시작했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늦게 시작했더라도 구독자가 많으면 수입이 많습니다. 광고 소득이요. 그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해볼까요? AB죠? AB부터 해볼게요. 아까 했죠? 6,000원 받아갔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 받아왔다고 느낍니다. 내가 소비한 만큼. 자, 납니다. 이제. 나는 내가 쓴 거 20만이고 알린 사람이 쓴 게 20만 합쳐서 60만의 점수가 생겼습니다. 60만이면 요 표하면 6%를 받습니다. 왼쪽 표하면. 6%면 66에 36, 36,000원이 나오는데요. 이걸 혼자 홀라당 다 하면 안 되죠. 왜? 60만을 3명이 같이 했기 때문에 36,000원도 3명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게 아메이 원리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10년, 20년, 60년이 지나도 공정하게 수입이 배분되는 원리입니다. 자, 36,000원을 나누어 가지는데 12,000원씩 나눠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공산당이고요. 노력한 만큼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36,000원에서 A와 B가 노력한 만큼 6,000원 가져갔으니까 이 두 개를 뺍니다. 합쳐서. 6,000원, 12,000원 빼주면 24,000원이 남죠? 이게 내 겁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뭐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본인인 거죠. 스폰서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서 80만인데 옆에 하면 아직까지 9%가 안 되죠. 120만이. 그러면 6%가 되죠. 68, 48,000원에서 또 노력한 만큼 나눠줍니다. 24,000원, 6,000원, 6,000원.
합이 36,000원을 빼주고 나면 12,000원이 났습니다. 스폰서 보너스 12,000원입니다. 누가 제일 많죠? 네, 여러분이 제일 많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순이라면서요. 스폰서는 몇 명한테 자랑하고 연결했죠? 1명. 여러분은요? 2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2배 보너스가 더 많은 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A가 더 많이 알렸다. 그럼 보너스가 누가 더 많겠습니까? A.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고 나중 하고는 남의 수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0년 전에 한 사람이나 지금 한 사람이나 10년 후에 할 사람이나 기회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공평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불만이잖아요. MZ세대들, 젊으신 분들요. 아메이는요, 기회가 공평합니다. 제가 아메이를 24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저를 사로잡았던 매력이었습니다. 여기는 계급장 떼고 싸울 수 있는 데네. 예? 저는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학력, 뭐 집안 형편, 뭐 가진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열심히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아메이가 저한테 딱 맞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사니까 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벌려고 이거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요.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한두 달 정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3% 보너스 받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어요. 그래서 3명의 3% 자기 집에 필요한 것들을 바꿔서서 3%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3명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연결하고 공유한 사람들, 여러분이 소비한 점수 싹 다 합쳐가지고 120만 점조가 되면 여러분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그러고요. 한 달에 월 수입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괜찮지 않아요? 소비를 바꿔 쓰고 나처럼 바꿔 쓰는 사람 3명 정도를 모았더니만 내 수입이 15만 원이 된다. 되게 괜찮은 방법인 거죠. 사실요. 네? 이게 인플루언서와 비교를 한다면 아주 강력한 인플루언서 소득 시스템인 겁니다. 이게 사실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몇 명 정도 돼야 15만 원 받게요? 제가 유튜버 구독자가 8,000명 정도 되는데 15만 원 받아요. 8,000명요. 월 1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뭐 무슨 8,000명, 8명도 안 되는데, 이거. 예. 그 오히려 가장 쉽고 접근 용이하고 수익을 올리기 쉬운 저는 이게 인플루언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그거 수입만 주느냐? 아니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정도가 되면요. 이런 10가지 샘플팩으로 구성된 샘플팩을 매달 1년 동안 드립니다. 괜찮죠? 예, 왜냐하면 써보고 좋으면 또 본품 쓰시라고. 또는 여러분의 소비자들에게 이걸 이렇게 계기로 이 마케팅 툴을 제공하는 거죠. 이거 써보고 좋으면 다른 거 쓰라고 이렇게 홍보의 툴로, 마케팅 툴로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되게 괜찮지 않아요? 예. 자, 이렇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고 나니까 내가 할 일 이 친구 한 명이, 야, 나도 15만 원 받고 이런 거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되죠. 야, 너도 나처럼 3명한테 알려봐. 그래서 그 3명도 좋은 소비자가 될 수 있게 잘 가르쳐 줘봐. 그렇게 했더니만 이 친구가 다음 달에 자기도 9% 15만 원 정도 보너스 받고 샘플팩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2명은 조금 아쉽게도 9%는 안 되고 6% 조정되는, 그래도 어때요? 한 5만 원 정도 받으실 건데. 자, 이렇게 제가 뭐 예시로 든 거지만 6% 이상이 이제 3명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총 연결하고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소비한 점수들을 싹 다 합쳐갖고 400만 점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브론즈 빌드라 그러고 이런 핀도 줘요. 이제 아메에서 인정 프로그램, 인정하는 핀이 시작인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나오는 보너스의 30% 정도를 30%를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5, 60만 원, 6, 7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한 재작년에 생겼는데 30%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월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만 원 괜찮지 않습니까? 크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뭔가가 자산소득으로 의미가 있어지는, 또는 돈이 조금 커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신 겁니다. 100만 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말고요.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추가적으로 100만 원 정도가 더 나온다. 투잡, N잡의 한 잡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대리를 하시거나 직장 다니면서 뭐 이렇게 라이더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 100만 원 정도 소득 받거든요. 부업권은 100만 원 정도 소득이잖아요. 근데 이 소득은 노동소득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자산소득으로 100만 원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소득의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들 4억 원짜리 건물 임대료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4억 얼마 만에 모을 수 있으세요? 감이 없죠? 근데 요 네트워크 4억
정도의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이 네트워크는 여러분들 한국은 평균 6개월 정도면 만듭니다. 빠르면 3개월요. 더 빠른 사람 한 달에도 만드는데 평균 한 6개월. 조금 늦어서 1년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1년에 4억 못 모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1년, 6개월에서 1년 해가지고 4억짜리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정도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예. 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요. 여러분이 알린 사람도 100만 원 정도의 소득자가 될 수도 있죠. 브론즈 빌더. 이렇게 되면 400만 이상이 3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0만이 넘어갑니다. 1000만 점이 넘어가면 이제 아메에서는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를 맞이하시게 됩니다. 1년에 1000만 점을 한 번 하시면, SP라 그러거든요. SP. 예, 1개월을 하시면. 그러면 약 한 250만 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예. SP 1000만 점을 3개월을 하시면 GP라 그러고요. 6개월을 하시면 플래티늄이라 그럽니다. 아메에서는 이 플래티늄을 정식 사학과라 그러고요.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근데 여행 점수를 이제 모아야 되기 때문에 플래티늄을 넘어서 1년 12달 이제 1000만 점이 항상 넘어가는 사람이 되면 파운드스 플래티늄이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여행을 이제 가시고요. 예. 그리고 파운드스 플래티늄이 되고 플래티늄부터는 연말에 보너스가 또 나와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파운드스 플래티늄 정도 되면 처음 되면은 50% 받으니까 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거랑 그 수입 연말 보너스랑 합치면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5천만 원 같은 월 400인데요. 12억에서 15억짜리 건물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네트워크가 자산 가치로 12억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갖게 되는 걸 만드신 겁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이걸 8개월 정도 하니까 만들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운이 좋았어. 나는 당신이 열심히 했겠지. 뭐 다른 뭔가가 있었겠지. 아닙니다. 그냥 기회를 잘 만났을 뿐입니다. 열심히는 누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안 살고 되는 일 있으면 그건 사기죠. 예,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열심히 산다고 다 이렇게 자산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단 저는 이 기회를 만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1년 정도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12억 정도의 자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현금 12억을 받은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나오는 네트워크의 자산이 만들어졌던 거죠. 예,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시면 해외여행도 다니시고요. 이 수입은 이제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면서 나옵니다. 내 자식에게. 야, 진짜 그런 게 상속되나? 그게 계속 나오나? 한 번 나오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09년도 12월 달에 아마그램이라고 아메 본사에서 나오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 매달 그 핀 성칠 하신 분들의 사진이 실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칼라인데 흑백한 분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름 앞에 고라고 붙어 있죠, 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돌아가셨는데도 네트워크가 커져서 핀이 올라간 겁니다. 물론 상속 절차가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아마 상속자가 아직 상속이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계속 올라가셨을 겁니다. 상속이 되면 그분이 올라가겠죠. 자녀가 됐든, 와이프가 됐든, 와이프가 없으신 것 같네요. 예, 자녀에게 상속됐으면 자녀가 올라갔을 텐데, 상속 과정 중에 핀이 올라가가지고, 고 원석창님이라고 이렇게 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뭐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속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제 되시면 여행을 가는데 올해는 여행지가 이제 삿포로입니다. 일본 삿포로 내년에 가게 되는. 아메이는 혼자만 열심히 해서 잘해도요. 가족 4명을 포함해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족과 항상 같이 다닐 수 있는 여행들을 보내줍니다. 저는 삿포로를 2번 다녀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삿포로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삿포로에는 오타르에 가면 오르골 가게가 있는데요. 일본의 제일 큰 오르골 가게랍니다. 수천만 원에서 뭐 수십만 원, 수천만 원, 수억짜리 오르골도 있고요. 그런데도 아메이 여행은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이런 이제 딱 첫날 가면 방에 딱 이렇게 있어요. 용돈 하고요, 와인도 있고요, 라면도 있고 한국 음식 그리울까봐 안주도 하라고 이런 것도 주고요. 참 재미있는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보통 여행을 가면 돈 걱정, 먹는 거 걱정, 숙식 걱정, 어디 놀러 갈까 걱정,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온전히 행복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스키복 같은 것도 딱 미리 치수 측정해가지고요. 물어가지고 딱 갖다 놓습니다, 방에. 한 개도 번거롭지 않습니다. 이런 여행들. 우리 아이들은 일본 삿포로를 통해서 이제 스키를 배웠거든요. 스키 코치도 항상 몇십 명이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정상에서 이렇게 찍고요. 눈이 파우더 스노우가 이만큼 내립니다. 넘어져도 안 아픕니다. 푹신해서요. 이런 데서 스키 타면 한국 와서 스키 못 합니다. 예, 이런 여행들이 이제 내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과 이거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천사, 눈천사. 예, 너무 행복한 시간들 여러분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 가족의 행복한 얼굴을 언제 보셨습니까? 근데 여행을 가면 여행 내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도 많이 가지만 개인적으로도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닙니다. 그 시간이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아메를 통해서 삶의 자유를 누리는구나. 인생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예. 눈사람 스케일이 이렇습니다. 동네 눈사람, 우리나라 눈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삿포로 눈사람은요. 예, 이런 파트너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알린 사람이 3명이 여행도 가고 연소득 한 5천만 원 정도, 12억, 15억 정도의 자산가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년에서 3년 정도 하셔가지고요. 그럼 나는 뭐가 되냐 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면 내가 더 성공하는 시스템. 그게 아메의 원리입니다. 그럼 월소득이 연소득이 한 1억 원 이상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비 정도를 만들어내는 그 플로우 차트는 됐죠. 1번. 이제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1번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1번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여러분이 2번을 해결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원하는 만큼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시스템입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시면 이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 또 이제 걸려 있습니다. 예, 한번 꼭 같이 여러분들 지중해도 좋고 크루즈도 좋은데 이걸 한꺼번에 쌍으로 갈 수 있는 여행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6명의 1번을 해결했습니다. 6명의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이렇게 만드시면 이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요. 연소득이 2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1년에 여행도 이제 한두 번 더 가게 되시고요. 여행을 가실 때 일반 비행기 좌석이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왼쪽도 가고 오른쪽도 가죠. 내년에는 이제 호주 시드니가 걸려 있고요. 다이아몬드 여행이 이제 올해는 크로아티아입니다. 저는 이제 11월 4일 날 다음 주에 크로아티아로 떠납니다. 아드리아해의 진주라는 곳으로 갔다 와서 또 얼마나 좋은 곳이었던지 여러분들과 또 얘기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여행들이 매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행만을 위해서 아메 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돈만 주는 게 아니고요. 아메는 여러분의 일상, 삶의 가치, 행복 같은 것을 한꺼번에 선물해주는 멋진 회사입니다. 더 도전하셔도 됩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알린 사람들이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런 점수를 줍니다. 그럼 그 점수를 합쳐서 이제 그 다음 핀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진 시스템입니까?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저는 너무 멋진 거라 생각해요. 아까 그 영상에, 아메 홍보 영상에 Helping People Live Their Lives라는 마지막 영상으로 그 영상이 마무리가 됐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아메의 기업 이념이거든요. 이게 실천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그 마케팅 플랜인 겁니다, 이게. 너무 매력적이죠. 함께 잘 살자.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메가 좋습니다. 자, 이제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아메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래, 괜찮네. 그럼 뭐 하자는 거야, 그래 도대체? 자, 이거 뭐죠? 생필품입니다. 아메 아니라도 써야 되는 생필품. 여러분들 한번 관심이 생기셨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바꿔 쓰면서 알아보십시오. 바꿔 썼는데 불만족해? 그럼 반품하시고 안 쓰면 됩니다. 근데 만족해요? 그럼 꾸준히 써보십시오.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장바구니, SOP나 스마트 오더 같은 거. 근데 쓰다 보면요, 입이 근질근질해지실 겁니다. 알아보시다 보면. 그러면 소비하면서 알려보십시오. 그럼 약간의 수입이 될 겁니다. 5만 원도 되고 10만 원도 되고. 근데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만약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의 도구로 한번 삼고자 한다면 그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그건 체계적으로 안정된 수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방법을 배우시면서 알리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실랍니까? 자,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원점으로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하려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내 행복이 100점이 아니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닐까요? 그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 경제적인 부분 아닌가요? 그죠? 아메이 사업의 가치가 뭐냐 하면요. 아메이 사업의 본질, 창업 이념이 아메이가 우리한테 이 네 가지를 주기 위해서 아메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메이 창업 이념입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아메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대요. 그걸 가족과 함께 누렸으면 좋겠대요. 그게 매년 매년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 속에 살았으면 좋겠답니다. 뭘 통해서? 아메이가 주는 보상을 통해서요. 저는 24년을 아메이를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게 허울 좋은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 삶이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 삶에 자유가 와 있고요. 그걸 가족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메이가 주는 수입을 통해서요. 근데 이제요, 우리 아들이 20살이 됐습니다. 아메이 하기 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가 이제는 20살이 돼서 지도 아메이를 하겠다고 올 4월 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착실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한테 제가, 완성하고 누려왔던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 그대로, 이 아이한테로 상속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죠. 제가 이때까지 배우고 경험하고 키워왔던 제 삶의 가치관과 제 생각들도 그대로 아마 이 아이한테 상속될 겁니다. 재산만 상속시키는 게 유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겁니까? 돈요? 돈 물려주면 그거 오래 못 지키던데요. 그죠? 이런 위대한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메이를 처음 할 때 아메이 창업자의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강한 가정은 필요하다면 기꺼이 가장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강한 부모에서 만들어진다는 이 문구 하나를 붙잡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행복의 미래는 다 다를 겁니다. 저한테는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은 남들과는 다르고 특별하고 가난한 가정 형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요. 가정을 온전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메이가 그걸 이루어 준 겁니다. 가족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요. 성인 되기 이전에 미성년이었을 때 아버지랑 찍은 사진은 이게 하나가 유일합니다. 예. 저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시고 제 5살 터울 어린 제 여동생과 둘을 아버지가 키우셨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마음으로 낳아주신 어머니입니다. 40년째. 10살에 오셨거든요. 지금 어머니는. 예. 저희 아버지는 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가정 형편에서 안 살 수 있을까? 저희는 아버지와 고모와 큰아버지가 성이 다르시더라고요. 예, 희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사촌들이 성이 다 달라요. 근데 또 내가 자라보니까 우리 형들이랑 성이 달라요. 저는 형이 4명 있습니다. 어머니 쪽 형. 이건 뭐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맨날 물어요. 저 사촌 형이랑 왜 나랑 성이 달라? 그러고 맨날 그래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메이를 붙잡고 했던 이유가 그런 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강해졌습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꿈꿨던 행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와 행복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아메이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베스트셀러였던데요.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오츠 슈이치가. 여기에 25가지 후회가 나오는데 저는 4가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2번째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이랍니다. 6번째는 꿈을 꾸고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10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11번째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제가 만약 아메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이 후회를 똑같이 하고 죽을 겁니다. 근데 아메이라는 사업의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 4가지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노력했고 이루어 갔습니다. 저는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충분히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행복은 언제 결정날까요? 순간도 결정나지만 죽을 때 내 인생에 후회가 적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아메이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메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한번 진짜 내 인생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는 마음으로 도전하셔서 그 행복이란 걸 여러분 걸로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늘 이 질문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끝에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아니라면 아메이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메이의 끝에 제가 원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도 아멘한 기회를 통해서 행복한 삶이 펼쳐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